그 6.12 싱가포르 북미 회담은 6.13 한국 지방선거를 겨냥한 것이다라고 전에 이야기했던 자유한국당 홍준표 기자간담회를 했어요. 어제는 또 남북회담, 이번 남북회담은 문재인 대통령을 구해주기 위한 김정은 위원장의 배려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우주의 중심은 한국 정치다. 뭐 이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지방선거가 세계사를 지금 바꾸고 있는 상황이에요. 트럼프가 굉장히 배려심이 깊은 사람으로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아유, 이게 홍준표 대표 자유한국당의 이런 반응 어떻게 봐야 될까요? 논평의 가치가 있을까요? 그러게 저도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미 이제 이미 소수화됐어요. 이제 그런 주장이 굉장히 소수화돼 있고 저 사람들 맨날 저런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생기도록 만들었고요. 저는 그것은 자발적으로 그렇게 자초한 면이 매우 크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의 냉전이 끝나고 평화체제가 오고 있으면 우리는 평창올림픽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역진적 사고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은 과거에는 육자회담이 왜 필요했냐면 남북이 냉전적 상황이었고 만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주변국의 도움으로 한반도 평화 체제를 만들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확인한 것처럼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이 당사자 간 대화로 중심이 돼서 만난다는 것은 한반도의 운명을 양국 당국의 정상이 함께 풀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강대국에 의해서 휘둘렸어요. 미국이 이렇게, 일본이 저렇게, 중국이 저렇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중심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판문점 회담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두 정상이 자,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한반도의 운명을 평화체제로 만들어내겠어. 바꿔내겠어. 문재인 대통령 그랬잖아요. 임기라는 표현 없었나? 그 뭐였지? 그 정확하게 워딩이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그 또 하나의 시작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고 그리고 모든 의지를 다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겠다 이런 워딩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당사자 간의 힘으로 이것을 풀겠다는 것은 미중일러 강대국 정치에 의해서 지난 휘둘렸던 100년간의 역사를 앞으로는 그런 역사를 만들지 않겠다는 선언이기 때문에 저는 더 큰 의미가 있다. 신라 같은 희망만 있어도 절대로 놓지 않고 붙들고 갈 것이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 아까 한민족끼리 쇼 얘기 말이에요. 쇼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논평 가치가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홍준표 대표가 만약에 그 김원준의 쇼라는 노래를 좋아하신다면 상당히 철학적이죠. 뭐냐면 이 세상은 하나의 무대고 우리의 인생은 쇼고 나는 그 쇼의 주인공이고 그러니까 이런 차원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참 모든 게 다 쇼니까. 그렇죠. 이 프로 이름이 정치쇼 아닙니까? 그래서 최근에 개봉한 영화 중에 위대한 쇼맨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이게 서커스를 처음 창시한 사람 얘기인데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 국민들이 야 정치적으로 다 쇼 아니야? 저렇게 국회에서는 일하기 싫어하고 싸우고 이 본회의 공전하고 하다가 저녁엔 같이 술 마신다며 여야 의원들이 그렇게 싸우든 사태질하는 사람들이 친하다며 장 기자님은 잘 아시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 쇼로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쇼를 또 쇼로 보는 이 액자형 무한 반복 속에서 국민들이 이제 이 홍준표 대표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 하는 것은 그래서 저는 여기 또 하나 문제가 바른미래당은 2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좀 후한 논평을 냈어요. 잘했다고. 그런데 그 와중에 또 소속 이현주 의원이 개인적으로 그럼 이게 지금 여당의 선대위원장이 김정은이냐라는 얘기를 올렸다가 그 대목만 이제 삭제하고 SNS를 또 지금 하고 있는데 인식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3부에서 저희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골라주는 여자, 뉴스 골라주는 남자. 자, 세 분 모였습니다. 최영일 모든 문제 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책을 내셨어요. 네. 제목이 뭡니까? 아유, 갑자기 훅 들어와서 너무 놀랐네요. 원래 우리 양승태 얘기하기로. 우리가 촛불이다. 우리가 촛불. 제가 2016년 촛불혁명 당시에 취재를 세게 했었는데요. 동영상 중계하셨어요. 그때 취재한 거를 좀 르포로 정리해서 책을 한 건 냈어요. 저는 그런 책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 뭐냐면 그런 기록물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나중에 역사책을 만드는데 근거가 되거든요. 실록입니다. 실록. 좋은 책 내셨네. 촛불 실록을 쓰시네. 그래서 저는 사실 촛불 집회에 저도 참석을 했는데 만났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 광화문 일대 음식점 제가
맛집을 많이 알아냈습니다. 아니 우리 그 와중에. 용디는 광화문에서 만나면 이렇게 아이 데리고 나오고 예, 맞아요. 시청역 입구에서 저도 예. 몇 번 봤어요. 아. 좀 번데기 사 먹고 있다가. 굉장히 그 김용민 PD의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네. 이분은 그 다땡땡 네. 그 싼 물품을 많이 파는 데인데 예, 예. 거기서 5,000원짜리 의자를 사다가 의자를 사가지고 갖고 다녀요. 역시 이게 영화 감독들이 앉아. 앉는 거죠. 도구의 인간. 아니 이게 그러니까. 바닥에 앉으려면은 엉덩이가 너무 아프고 시리고 그래서 네네. 또 뼈가 아프고 그래서 질환이 있으신 건 아니죠? 근데 네. 싸구려 잘못 사가지고 부서져. 무너졌습니다. 한번 무너져서 무게를 큰일 날 버티지 뻔했어요. 못하고. 진짜? 예, 예. 그때 그걸 딱 들고 싸게 너무 사면 안 됩니다.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요? 그때 거기서도 방석 팔고 그랬죠. 방송은 많이 봤어요. 네네. 자 우리 박연미 경제 전문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네. 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보면서 네. 손학규 전 대표와 아주 대비된다. 대비된다. 네. 그러니까 운이 좋다. 예, 행운의 사나이. 네네네. 그렇죠. 뭐 이 양반이 그 아주 엄청난 사건에 연루가 됐는데 네. 그 이튿날 남북 정상회담 뉴스가 그러니까요. 확 덮어버렸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남북 정상회담 이렇게 요동치지 않았으면 지난 목요일 밤부터 시작이 됐는데 네. 뭐 오늘 아침까지 예. 이렇게 5일 동안 요동치지 않았으면 지금 오늘 제가 들고 나올 뉴스가 뭐 LG 로봇 일면톱이죠. 청소기가 네. 이스라엘에서 도둑을 잡았다며 음. 오늘 뭐 네. 설악산 무해도인 오현 스님 입적이라든가 예, 예, 이런 예. 좀 중요한 뉴스가 많은데 이 예. 중에 핵심이 양승태 대법원장. 그렇죠. 지난 정권 때 정권에 이제 목을 낮추고 예. 어찌 보면 사법부의 영향력 행사 이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 박근혜 정부가 좋아할 재판 결과와 네. 사법부의 민원을 바꿔치기했다. 맞바꿨다는 맞아요. 거죠. 바꿔치기했다. 예. 그럼 지금 그 당시에 벌어졌던 희대의 예. 사법부 사상 희대의 일들이 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헌재도 판결. 연관돼 있고. 예, 예, 네네. 예.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너무 조용해졌다. 네. 아니 북미 근데 이슈에. 이거는 그 꺼내야죠. 음. 다시 꺼내서 언론이 집중 조명을 해야 되는 일이고요. 네. 가장 그 엽기적이고 가장 굴종적인 사법부를 만들어 버린 거거든요. 예, 양승태 맞아요. 대법원장이 그러니까 완전히 행정부에 굴종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그 입맛에 맞는 그런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협조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너무 부끄러워야 되는 거죠. 네. 이거 사실상 사법파동에 해당하는 일이라고 사건이라고 보고. 근데 그리고- 이랬던 네. 양승태 대법원장이 퇴임사로 뭐라고 네, 했냐면 네. 재판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고 집단 행동을 하면 어렵게 이룬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다. 야, 이 형님 네, 참 네. 넉살도 좋아. 역시 이런 분들의 특성이 있어요. 예. 이와 버금가는 명대사가 예. 역사상 도덕적으로 가장 깨끗한 정권이다. 이렇게 그렇죠. 말씀하고 퇴임한 분도 계세요. 당시 그 네. 행정부의 수장. 예, 예. 그러니까 기자 언론사에서 광고 엿바꿔 먹기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광고 받고 기사 내려주고 이런 거가 저는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판사들이 그리고 알게 됐으니까 네. 가만히 계시진 않겠죠. 자, 하여간 이거 저 진상 규명 제대로 못하면 네. 근데 조사에 불응하고 있어요. 조사에 그러니까요. 불응하고 있어요. 아니, 예. 요청해야 되나요? 네. 두 차례 요청을 했는데 거부했다고 나와서 예. 그래서 사실 코가 막히고 기가 막힐 일이죠. 예, 예. 어. 그 강제 만약에 수사 가능하잖아요. 강제 이런 수사. 식으로 네. 나오고 이런 뭐 억지에 무릎을 꿇는다면은 네. 이 세상 모든 피의자들이 네. 그 양승태 전 대법원장 네. 그 워딩으로 그냥 그렇죠. 답하면 되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검찰의 수완 요구. 최순실 씨나 그분들 덕분에 아 불러도 안 가도 되는구나랑 네. 아 조사 받아야 되는데 안 받을 수 있구나 이걸 그렇죠. 국민들이 알게 됐어요. 주로 재판 네. 거부, 조사 불응 이런 분들이 예. 이 현직의 재직 재임 당시에는 다 법치를 주로 그렇죠. 강조하던 추상과 분들입니다. 같은 네. 법리를 적용하셨던 이 분들이죠. 지들이 말도 안 되는 판결을 해놓고 저항하지 마라, 네. 저항하지 마라 이런 거지 뭐. 이 국민들 너무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자, 5354번 쓰시는 분, 방송, 신문, 검찰, 법원 모두 다 가슴에 손을 대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공정하게 하고 있는가. 예. 근데 뭐 하필 또 방송을 맨 앞에 놓으셨나. 반성해야죠. 같이 농담입니다. 방송해야 예. 돼요. 예, 방송하겠습니다. 네. 예. 자, 오늘 2차 남북 정상회담 이야기부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정상이 그야말로 번개와 같이 아유. 번개를 했습니다. 번개. 판문점 번개. 예. 3박 4일 만에 만들어진 세기의 반전 드라마. 아, 이 소식 처음 접하셨을 때 어떤 감회가 드시던가요?
저는 정말 그 전에 금요일 날 얼마나 우리가 남의 나라 대통령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네. 근데 토요일 날 아침에 트럼프 대통령이 꼭 끝나는 것은 아니다. 6월 12일 정상회담 가능성을 또 얘기를 하면서 이거 뭐지? 하는데 오후 되니까 뉴스가 또 바뀐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 주말 사이에 이 전문 용어로 롤러코스터를 탄 듯이 한반도 정세가 출렁거리고 트럼프 한마디 그리고 또 남북 정상회담으로 세계 정세가 요동친 주말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말을 했을 때 몇 분 동안은 당혹스럽다가 그렇지 이분의 전직이 쇼 MC지. 토크쇼 MC. 그렇죠. 이게 사실 토크쇼 MC는 그렇죠. 들었다 놨다. 그럼요. 들었다. 예전에 기억하시죠? 그 저기 나훈아 씨가 책상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게 30년 그 리사이틀 무대로 관객들을 들었다 놨다 했던 분 아닙니까? 그럼요. 예.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형들이 이벤트를 아는 형들이라서 이 삼국에 있는 특히 우리 대통령은 운전을 잘하시고 양쪽에 있는 저쪽에 그 미국에 있는 그리고 북한에 있는 다 이벤트를 좀 아는 사람들이다 보니 전 세계 사람들의 심장을 정말 쫄깃쫄깃하게 하는 거죠. 아니 근데 저는 불만이에요. 목요일 밤 심야 뉴스에 생방송에 나가 앉아서 논평을 하고 있는데 그 YTN에 나오신 거 제가 편의점에서 들었어요. 북미 정상회담 잘 될 겁니다 하고 이제 국내 정치로 넘어가야 돼. 지방선거도 다뤄야 되니까. 국내 정치로 넘어가는데 자막으로 빨간 자막 항상 전격 취소막 나와서 그럼 내가 뭐가 돼? 아니 이렇게 그래서 되는 거죠. 뭐가 되는 게 다 아니라 봤어. 저는 그게 전격 취소 아닐 것이다. 서한을 다 읽어보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그 순간까지 이제 이 밤의 끝을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가느다란 희망의 끈을 그날 밤에 이종석 장관이랑 통화를 했어요. 근데 이종석 장관이 그날 그 썰전에 출연을 해서 한반도 정세를 근엄하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자막이 뜬 거예요. 그래서 5번 줄 알고 아니 저런 식으로 말이야. 맞아. 시대가 어느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오보를 저런 말도 안 되는 오보를 그래서 내냐. 어느 방송이 냈는지 브랜드도 다 체크하고 그렇죠. 확인해야 되니까. 아니 청와대에서 99.9%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야 이런 분들 많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날 정말 불면의 밤을 보냈는데 아침에 동틀 무렵에 김계관 제1부상의 북한의 입장이 성명으로 나온 걸 보고 좀 안도를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사실은 북한이 항상 늘 강대강이거든요.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이기 때문에 트럼프의 편지가 상당히 사신격이에요. 뭐 이제 끝났는데 다시 니네 마음 바뀌고 생각 바뀌면 다시 전화해. 편지 써도 돼. 뭐 이런 식의 사실상 무슨 밤에 쓰는 연애 편지처럼 그런 편지를 보냈는데 라디오 방송에서 여러분 편지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도 그렇죠. 들리더라고요. 여러분의 사연 기다립니다.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회담 재개 요청해 주세요. 그러니까 괜찮다. 그러니까요. 회담 재개 요청해 주세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래서 이제 북이 이것도 세게 받으면 큰일 나겠구나. 그렇죠. 이러다가 전쟁 나는구나. 그렇죠.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맞을 그게 때를 아니라 알더라고요. 이제. 그런데 이제 김계관 부상 명의로 위임을 받아. 이것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뜻이다. 메시지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좀 아쉬움은 있어. 그냥 김정은 위원장 메시지로 보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굉장히 정중하게 회담 성사를 거의 간절하게 빌고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남북 정상회담으로 오는 이 상황이 되는데 모든 언론들이 그래요. 이것을 전화위복의 예술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하고 3박 4일 반전 드라마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중에서 로버트 라이시 있잖아요. 그 사람 빌 클린턴 행정부 1기 노동부 장관인데 가족과 할 시간을 위해서 스스로 퇴임하고 나갔어요. 그렇죠. 사임하고.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 표면상으로는 그런데 내면상으로는 클린턴 행정부의 노동 정책에 대한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건데 이 사람이 사실은 진보적인 노동 경제학자고 그리고 이번에 힐러리 캠프에 안 들어갔어요. 민주당인데 버니 샌더스 지지 운동을 진보적인 분이군요. 굉장히 진보적인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격조 있는 칭찬을 했습니다. 본인이 오랜 세월 이 정치권에 있으면서 많은 총리, 대통령, 정부와 일을 해봤지만 문재인 대통령처럼 재능이 많고 지적이고 겸손하고 진보적인 사람은 거의 못 봤다. 아예 없었을 수도 있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김정은 둘 다 언제 사고를 칠지 모르는 진짜 실제 핵전쟁 할지도 모르는 이 위험한 상황에서 세계는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남한의 대통령으로 둔 것에 대해서 행운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정말 급 반전된 상황이고 세계가 다 놀라는 상황이었는데 가디언이 6.12 정상회담에 대해서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뭐라고 전망을 했었냐면 완전히 망치거나 예. 아니면 성사가 안 되거나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미국의 소위 얘기하는 조야에 있는 정치권 그다음에 언론 학자들 전부 다 안 될 거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너무 싫어서. 그렇죠. 트럼프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확인된 것은 정말 예측 불가인 것은 확실하다. 그러니까 불러서 자기가 불러줬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쓰라고 받아 적으라고.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편지로 나오고 뭐 이랬던 건데 큰 틀에서 보면 대단한 협상가다. 오히려 성동격서의 형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애초에 이럴 생각이 없었고 봐라. 지금 내가 안 되기를 바라는 너희들이 그렇죠. 하는 대로 했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보고 국제사회 여론이 어떤지 보고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한번 판을 뒤집었던 건 철저하게 오히려 내부 고객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공화당 안에서 그 북한하고 굳이 얘기해야 돼 이런 그 매파 그 매파들에게 보내는 일종의 메시지인데 너희들이 그 북한한테 이렇게 끌려다녀도 되겠어 하는 사람들에게 그거 아니야.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봐. 내가 이렇게 해도 북한하고 대화할 수 있는 거 나 이거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이거를 정확하게 저는 내부 고객용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나 뉴욕타임스 사설이 다소 좀 과하게 질책하는 측면이 있지 않나 이런 그런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거는 음모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날 불면의 밤을 보내는데 뭐 한 수십 가지의 시나리오가 머리를 스쳐가요. 쿠슈너 이방카가 유태교인데 지금 예루살렘 때문에 중동 분쟁이 너무 거세지니까 한반도로 조금 긴장 국면을 올리려고 하는가 딸의 로비인가 또는 일본 총리가 이 로비 라인이 먹혀들었나 뭐 5만 가지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국제 음모론적 시각에서. 국제 음모론. 그런데 그 다음 날에 이제 번개를 보니까 우리가 움직일 수 있구나. 우리는 그 문재인 야당의 성토가 장난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운전석에 운전자가 없을 뿐더러 뒷자리에도 사람이 없다는 오히려 뒤통수 맞았다. 뭐 5만 가지 얘기가 쏟아졌는데 그냥 번개가 딱 이루어지는 순간 옛날에 재밌는 영화라는 흥행되지 않은 코미디가 있어요. 쉬리 뭐 거짓말 이런 영화들 온갖 패러디한 건데 거기 보면 딱 김정일 당시 위원장과 우리나라 대통령이 전화통화 한 라인으로 하다가 눈물 흘리고 막 그러면서 만나서 우리 소주 먹어요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한국 대통령이 김인문 씨가 맞아요. 맞습니다. 김정일 씨는 그 전문 또 이 배우 주로 나오시는 분이 있었고 김인문 씨가 한국 대통령인데 그 이후에 자꾸 하셨죠. 그런데 이 번개 한 10번쯤 하면 남북 정상 포차 회담도 가능.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주말 사이에 굉장히 그 심장이 쫄깃해지고 간이 콩알만해지고 했지만 그래도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은 예정대로 성사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지금 판문점에서 성김대사하고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지금 그 회담을 하고 있고 이 회담이 내일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싱가포르에 30명이 급파된 상황이고 이 회담을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언론에 드러난 것은 별로 없었지만 오늘 확인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 이미 이제 북미 간의 채널을 통해서 그리고 아주 다각적으로 우리의 그 정보 라인 서훈 원장하고 김영철 그 통전부장하고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이 다 확인이 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야당에서 비판하고 막 이거는 끝난 회담이고 뭐 잘못된 거고 이렇게 욕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물밑에서는 이 회담의 성사를 위해서 아주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이 다 확인이 되고요. 저는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고 너무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워딩이 정확하게 이렇습니다. 친구 간의 평범한 일상처럼 이뤄진 이번 회담에 매우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남북은 이렇게 만나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실 우리가 스위스 유학파인 김정은 위원장의 인사 방법에 대해서 좀 당혹스럽긴 했잖아요. 그렇죠. 끝나고 나올 때. 끝나고 나올 때 이렇게 세 번. 근데 그것도 저는 국제사회에 보내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럽에 보내는 메시지도 있고. 근데 어찌됐든 보면 남북이 이 의제가 형성될 때 전화통화뿐만 아니라 직접 만나서 오해를 풀고
문제가 생기면은 해결할 수 있는 핫라인이 완전히 구축이 되어 있다는 것이고 네. 이것은 그 자체로 한반도 평화 체제가 이미 오고 있다, 왔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참 같습니다. 일상이었다는 게 이 그 제 기사를 하나 보니까 청와대 관계자 발해서 이 토요일 낮이었잖아요. 예. 네. 김정숙 여사가 빨래를 개라고 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쓱 나가서 판문점으로 향했다. 매우 일상적인 네. 장면이 묘사되잖아요. 나 영국이- 잠깐 저기 친구 좀 만나고 올게 이렇게 다녀오셨다는 그러니까 이제 얘기죠. 보통 우리가 네. 이 사모님들이 뭐 집안일 네. 시키면 아저씨들이 이제 술 먹으러 나가잖아요. 예. 그런 느낌처럼 다가와서 예. 야 정겨운 묘사다 그런 약수터 생각을 가듯이. 했습니다. 예. 네. 네, 우리 대통령께서 그 회담 결과를 발표할 때 저는 전반적으로 북미 회담 관련해서 그리고 우리의 입장, 북한의 입장을 언급을 하셨는데 아주 깨알같이 한 토막에 어떤 언급이 있었냐면 남북 관계 개선이 우리 정치의 낙후성을 극복하는 데에도 맞아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맞아요. 말씀을 맞아요. 딱 담담하게 한마디 하셨는데 이 안에 얼마나 많은 그 50년간의 안보 장사에 대한 비판이 들어있는가. 대학 한 학기 분량의 맞아요. 그 강의 제목이기도 해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 대통령이 정말 이 찰떡파이 같은 분이구나. 이게 겉은 그냥 바삭바삭한 파인데 속은 정말 쫄깃쫄깃하고 오랫동안 씹어야 될 정도로 강한 메시지를 갖고 있는 분이구나 다시 한번 느꼈고요. 대통령을 과자에 비유하는 게 적절한지는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아니 지금 과자 비하 발언 아닌가요? 국민들이 이제 이 홍준표 대표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 하는 것은 근데 저는 여기 또 하나 문제가 바른미래당은 2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좀 후한 논평을 냈어요. 예. 잘했다고. 네. 그런데 그 와중에 또 소속 이현주 의원이 개인적으로 네. 그럼 이게 지금 여당의 선대위원장이 김정은이냐라는 라고 올렸다가 얘기를 내렸죠. 올렸다가 네. 그 대목만 이제 삭제하고 SNS를 또 지금 하고 있는데 예, 이제. 인식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3부에서 저희 다시 오도록 네. 하겠습니다. 뉴스 골라주는 여자, 뉴스 골라주는 남자. 자, 세 분 모였습니다. 최영일 모든 문제 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책을 내셨어요. 네. 제목이 뭡니까? 아유, 갑자기 훅 들어와서 너무 놀랐네요. 예. 원래 우리 양승태 얘기하기로. 예. 우리가 촛불이다. 우리가 촛불. 예, 제가 2016년 예, 촛불혁명 당시에. 예, 저 취재를 세게 했었는데요. 그 동영상 중계하셨어요. 예, 그때 취재한 거를 좀 르포로 정리해서 아. 책을 한 권 냈어요. 저는 그런 책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 뭐냐면 그런 기록물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나중에 역사책을 만드는데 실록이죠. 근거가 되거든요. 맞아요. 실록입니다. 네. 실록. 좋은 책 내셨네. 촛불 실록을 쓰시는. 네. 네. 그래서 고맙습니다. 저는 사실 촛불 집회에 저도 참석을 했는데 네. 그걸 만났잖아요. 우리. 예, 그러면서 제가 이 광화문 일대 음식점 아. 제가 맛집을 많이 알아냈습니다. 아니 우리 그 와중에. 용디는 광화문에서 만나면 예. 이렇게 아이 데리고 나오고 예, 맞아요. 시청역 입구에서 저도 예. 몇 번 봤어요. 아. 좀 번데기 사 먹고 있다가. 굉장히 그 김용민 PD의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네. 이분은 그 다땡땡 네. 그 싼 물품을 많이 파는 데인데 예. 거기서 5,000원짜리 의자를 사다가 의자를 사가지고 갖고 다녀요. 역시 이게 영화 감독들이 앉아. 앉는 거죠. 네. 도구의 인간. 아니 이게 그러니까. 바닥에 앉으려면은 엉덩이가 너무 아프고 시리고 그래서 네네. 또 뼈가 아프고 그래서 질환이 있으신 건 아니죠? 근데 네. 싸구려 잘못 사가지고 부서져. 무너졌습니다. 한번 무너져서 무게를 큰일 날 버티지 뻔했어요. 못하고. 진짜? 예, 예. 그때 그걸 딱 들고 싼 너무 거 사면 안 됩니다.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요? 그때 거기서도 방석 팔고 그랬죠. 네. 방송은 많이 봐요. 네네. 자, 우리 박연미 경제 전문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보면서 네. 손학규 전 대표와 아주 대비된다. 대비된다. 네. 그러니까 운이 좋다. 예, 행운의 사나이. 네네네. 그렇죠. 뭐 이 양반이 그 아주 엄청난 사건에 연루가 됐는데 네. 그 이튿날 남북 정상회담 뉴스가 그러니까요. 확 덮어버렸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남북 정상회담 이렇게 요동치지 않았으면 지난 목요일 밤부터 시작이 됐는데 네. 뭐 오늘 아침까지 예. 이렇게 5일 동안 요동치지 않았으면 지금 오늘 제가 들고 나올 뉴스가 뭐 LG 일면 로봇 톱이죠. 청소기가 네. 이스라엘에서 도둑을 잡았다며 음. 오늘 뭐 네. 설악산 무예도인 오현 스님 입적이라든가 이런 좀 중요한 뉴스가 많은데 이 예. 중에 핵심이 양승태 대법원장. 그렇죠. 지난 정권 때 정권의 이제
목을 낮추고 예. 어찌 보면 사법부의 영향력 행사 이거잖아요. 그래서 그 박근혜 정부가 좋아할 재판 결과와 사법부의 민원을 바꿔치기했다. 맞아요. 바꿔치기했다. 그럼 지금 그 당시에 벌어졌던 희대의 사법부 사장 희대의 일들이 좀 있어요. 현재도 연관돼 있고. 그런데 그런 빌 클린턴 행정부 일기 노동부 장관인데 가족과 할 시간을 위해서 스스로 퇴임하고 나갔어요. 그렇죠. 사임하고.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 표면상으로는 그런데 내면상으로는 클린턴 행정부의 노동 정책에 대한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건데 이 사람이 사실은 진보적인 노동 경제학자고 그리고 이번에 힐러리 캠프에 안 들어갔어요. 민주당인데 버니 샌더스 지지 운동을 진보적인 했었던 분이군요. 굉장히 진보적인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격조 있는 칭찬을 했습니다. 본인이 오랜 세월 이 정치권에 있으면서 많은 총리, 대통령, 정부와 일을 해봤지만 문재인 대통령처럼 재능이 많고 지적이고 겸손하고 진보적인 사람은 거의 못 봤다. 아예 없었을 수도 있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김정은 둘 다 언제 사고를 칠지 모르는 진짜 실제 핵전쟁 할지도 모르는 이 위험한 상황에서 세계는 문재인 대통령을 남한의 대통령으로 둔 것에 대해서 행운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정말 급 반전된 상황이고 세계가 다 놀라는 상황이었는데 가디언이 6.12 정상회담에 대해서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뭐라고 전망을 했었냐면 완전히 망치거나 아니면 성사가 안 되거나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미국의 소위 얘기하는 조야에 있는 정치권 그다음에 언론 학자들 전부 다 안 될 거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너무 싫어서. 그렇죠. 트럼프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확인된 것은 정말 예측 불가인 것은 확실하다. 그러니까 불러서 자기가 불러줬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쓰라고 받아 적으라고.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편지로 나오고 뭐 이랬던 건데 큰 틀에서 보면 대단한 협상가다. 오히려 성동격서의 형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애초에 이럴 생각이 없었고 봐라. 지금 내가 안 되기를 바라는 너희들이 하는 대로 했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보고 국제사회 여론이 어떤지 보고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한번 판을 뒤집었던 건 철저하게 오히려 내부 고객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공화당 안에서 그 북한하고 굳이 얘기해야 돼 이런 그 매파 그 매파들에게 보내는 일종의 메시지인데 너희들이 그 북한한테 이렇게 끌려다녀도 되겠어 하는 사람들에게 그거 아니야.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봐. 내가 이렇게 해도 북한하고 대화할 수 있는 건 나 이거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이거를 정확하게 저는 내부 고객용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나 뉴욕타임스의 사설이 다소 좀 과하게 질책하는 측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거는 음모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날 불면의 밤을 보내는데 뭐 한 수십 가지의 시나리오가 머리를 스쳐가요. 쿠슈너 이방카가 유태교인데 지금 예루살렘 때문에 중동 분쟁이 너무 거세지니까 한반도로 조금 긴장 국면을 올리려고 하는가 딸의 로비인가 또는 일본 총리가 이 로비 라인이 먹혀들었나 오만 가지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국제 음모론적 시각에서. 국제 음모론. 그런데 그 다음 날에 이제 번개를 보니까 우리가 움직일 수 있구나. 우리는 그 문재인 야당의 성토가 장난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운전석에 운전자가 없을 뿐더러 뒷자리에도 사람이 없다는 오히려 뒤통수 맞았다. 뭐 오만 가지 얘기가 쏟아져한 부분들이 지금 너무 조용해졌다. 아니 북미 근데 이슈에. 이거는 꺼내야죠. 다시 꺼내서 언론이 집중 조명을 해야 되는 일이고요. 가장 엽기적이고 가장 굴종적인 사법부를 만들어버린 거거든요. 양승태 대법원장이. 그러니까 완전히 행정부에 굴종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그 입맛에 맞는 그런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협조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너무 부끄러워야 되는 거죠. 이거 사실상 사법파동에 해당하는 일이라고 사건이라고 보고. 근데 이랬던 양승태 대법원장이 퇴임사로 뭐라고 했냐면 재판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고 집단 행동을 하면 어렵게 이룬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다. 야, 이 형님 참 넉살도 좋아. 역시
이런 분들의 특성이 있어요. 예. 이와 버금가는 명대사가 예. 역사상 도덕적으로 가장 깨끗한 정권이다. 이렇게 그렇죠. 말씀하고 퇴임한 분도 계세요. 당시 그 행정부의 수장. 예. 기자 언론사에서 광고 엿바꿔 먹기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광고 받고 기사 내려주고 이런 거가 저는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판사들이 그리고 알게 됐으니까 네. 가만히 계시진 않겠죠. 자, 하여간 이거 저 진상규명 제대로 못하면. 네. 근데 조사에 불응하고 있어요. 조사에 그러니까요. 불응하고 있어요. 아니, 예. 요청해야 되나요? 네. 두 차례 요청을 했는데 거부했다고 나와서 예. 그래서 사실 코가 막히고 기가 막힐 일이죠. 예. 어. 그 강제 만약에 수사 가능하잖아요. 강제 이런 수사. 식으로 네. 나오고 이런 뭐 억지에 무릎을 꿇는다면은 네. 이 세상 모든 피의자들이 네. 그 양승태 전 대법원장 네. 그 워딩으로 그냥 그렇죠. 답하면 되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검찰의 소환 요구. 최순실 씨나 그분들 덕분에 아 불러도 안 가도 되는구나랑 네. 아 조사 받아야 되는데 안 받을 수 있구나 이걸 그렇죠. 국민들이 알게 됐어요. 주로 재판 네. 거부, 조사 불응 이런 분들이 예. 이 현직의 재직 재임 당시에는 다 법치를 주로 그렇죠. 강조하던 추상과 분들입니다. 같은 네. 법리를 적용하셨던 이 분들이죠. 지들이 말도 안 되는 판결을 해놓고 저항하지 마라, 네. 저항하지 마라 이런 거지 뭐. 이 국민들 너무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예. 자, 5354번 쓰시는 분, 방송, 신문, 검찰, 법원 모두 다 가슴에 손을 대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공정하게 하고 있는가. 예. 근데 뭐 하필 또 방송을 맨 앞에 놓으셨나. 반성해야죠. 같이 농담입니다. 방송해야 예. 돼요. 예, 방송하겠습니다. 네. 예. 자, 오늘 2차 남북 정상회담 이야기부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정상이 그야말로 번개와 같이 아유. 번개를 했습니다. 번개. 판문점 번개. 예. 3박 4일 만에 만들어진 세기의 반전 드라마. 아, 이 소식 처음 접하셨을 때 어떤 감회가 드시던가요? 저는 정말 그 전에 금요일 날 얼마나 우리가 남의 나라 대통령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이건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네. 근데 토요일 날 아침에 트럼프 대통령이 꼭 끝나는 것은 아니다. 6월 12일 정상회담 가능성을 또 얘기를 하면서 이거 뭐지? 하는데 오후 되니까 뉴스가 또 바뀐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 주말 사이에 이 전문 용어로 롤러코스터를 탄 듯이 한반도 정세가 출렁거리고 트럼프 한마디 그리고 또 남북 정상회담으로 세계 정세가 요동친 주말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말을 했을 때 몇 분 동안은 당혹스럽다가 그렇지 이분의 전직이 쇼 MC지. 토크쇼 MC. 그렇죠. 이게 사실 토크쇼 MC는 그렇죠. 들었다 놨다. 그럼요. 들었다. 예전에 기억하시죠? 그 저기 나훈아 씨가 그렇죠, 책상 위에 올라가가지고 네네. 이게 30년 그 리사이틀 무대로 네. 관객들을 들었다 놨다 했던 분 아닙니까? 그럼요. 예. 예. 그게 갑자기 생각이 아유, 나더라고요. 형들이 이벤트를 아는 형들이라서 이 삼국에 있는 특히 우리 대통령은 운전을 잘하시고 예. 양쪽에 있는 저쪽에 그 미국에 있는 그리고 북한에 있는 다 이벤트를 좀 아는 사람들이다 보니 예. 전 세계 사람들의 심장을 정말 쫄깃쫄깃하게 쫄깃쫄깃하게. 하는 거죠. 아니 근데 저는 네. 불만이에요. 예. 목요일 밤 심야 뉴스에 생방송에 나가 앉아서 논평을 하고 있는데 그 YTN 네. 나오신 거 제가 아니, 편의점에서 들었어요. 북미 정상회담 잘 될 겁니다 하고 이제 국내 정치로 넘어가야 돼. 네. 지방선거도 다뤄야 되니까. 예. 국내 정치로 넘어가는데 자막으로 예. 빨간 자막 항상 예. 전격 취소 막 나와서 그럼 내가 뭐가 돼? 아니 이렇게 그래서 되는 거죠. 뭐가 그래서 다 되는 게 봤어, 다 아니라 봤어. 저는 네. 그게 예. 전격 취소 아닐 것이다. 야. 서한을 다 읽어보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네. 그 순간까지 이제 이 밤의 끝을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가느다란 희망의 제가 끈을. 그날 밤에 네. 이종석 장관이랑 통화를 했어요. 예, 근데 예. 이종석 장관이 그날 그 썰전에 출연을 해서 네. 한반도 정세를 근엄하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네. 자막이 뜬 거예요. 네. 그래서 5번 줄 알고 네. 아니 저런 식으로 말이야. 맞아, 맞아. 시대가 어느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시대인데 오보를 저런 말도 안 되는 오보를 그래서 내냐. 어느 방송이 냈는지 네. 브랜드도 다 체크하고 그렇죠. 네. 확인해야 되니까. 아니 청와대에서 99.9%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야 그렇죠. 이런 분들 많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날 네. 정말 불면의 밤을 보냈는데 아침에 동틀 무렵에 김계관 제1부상의 예. 북한의 입장이 성명으로 나온 걸 보고 좀 안도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저는 사실은 북한이 항상 늘 강대강이거든요.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이기 때문에 트럼프의 편지가 상당히 사신격이에요. 예. 뭐 이제 끝났는데
다시 니네 마음 바뀌고 생각나면 생각 바뀌면 다시 전화해. 편지 써도 돼. 뭐 그렇죠. 이런 식의 사실상 무슨 밤에 쓰는 연애 편지처럼 아니, 그런 편지를 보냈는데 라디오 방송에서 여러분 편지 많이 보내주시기 그렇죠. 바랍니다. 좀 이렇게도 그렇죠.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사연 기다립니다. 네. 샵 1035. 그런 느낌.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회담 재개 요청해 주세요. 그러니까 괜찮다. 그러니까요. 회담 체계 좋은 요청해 주세요. 기운데요. 그러니까요. 예, 예. 예, 멋집니다. 아니 그래서 이제 북이 이것도 세게 받으면 큰일 나겠구나. 그렇죠, 그렇죠. 이러다가 전쟁 나는구나. 그렇죠, 그렇죠. 이런 생각을 맞아요. 했어요. 근데 빠질 그게 때를 아니라 알더라고요. 이제. 네. 그런데 이제 김계관 부상 명의로 위임을 받아. 이것은 이제 김정은 그렇죠. 위원장의 뜻이다. 메시지라는 거거든요. 근데 네. 이제 좀 아쉬움은 있어. 그냥 김정은 위원장 메시지로 보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굉장히 정중하게 회담 성사를 거의 간절하게 네. 빌고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남북 정상회담으로 오는 이 상황이 되는데 모든 언론들이 그래요. 이것을 전화위복의 예술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하고 3박 4일 반전 드라마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중에서 로버트 라이시 있잖아요. 그 6.12 싱가포르 북미 회담은 6.13 한국 지방선거를 겨냥한 것이다라고 전에 이야기했던 자유한국당 홍준표 기자간담회를 대표. 했어요. 어제는 또 남북회담 이번 남북회담은 네. 문재인 대통령을 구해주기 위한 김정은 위원장의 배려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우주의 중심은 한국 정치다. 뭐 이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예. 지방선거가 예. 세계사를 지금 바꾸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네. 트럼프가 굉장히 배려심이 깊은 그렇죠, 사람으로 그렇죠, 되어 있는 그렇죠. 거죠. 예, 지금. 그렇습니다. 예. 아유, 이게 홍준표 대표 자유한국당의 이런 반응 어떻게 봐야 될까요? 논평의 가치가 있을까요? 그러게 저도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미 이제 이미 소수화됐어요. 네. 이제 그런 주장이 굉장히 소수화돼 있고, 저 사람들 맨날 저런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생기도록 만들었고요. 저는 그것은 자발적으로 그렇게 자초한 면이 매우 크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의 냉전이 끝나고 평화 체제가 오고 있으면 우리는 평창 올림픽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역진적 사고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은 과거에는 육자 회담이 왜 필요했냐면 남북이 냉전적 상황이었고 만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주변국의 도움으로 한반도 평화 체제를 만들려고 했었던 거예요. 예. 그런데 이번에 확인한 것처럼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이 당사자 간 대화로 중심이 돼서 만난다는 것은 한반도의 운명을 양국 당국의 정상이 함께 풀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강대국에 의해서 휘둘렸어요. 미국이 이렇게, 일본이 저렇게, 중국이 저렇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중심이 없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번 판문점 회담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두 정상이 다, 자,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한반도의 운명을 평화 체제로 만들어내겠어. 바꿔내겠어. 문재인 대통령 그랬잖아요. 임기라는 표현 없었나? 그 뭐였지? 그 정확하게 워딩이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그 또 하나의 시작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네. 시작이고 그렇죠. 그리고 모든 의지를 다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겠다 이런 맞아요. 워딩이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당사자 간의 힘으로 이것을 풀겠다는 것은 미중일러 강대국 정치에 의해서 지난 휘둘렸던 100년간의 역사를 앞으로는 그런 역사를 만들지 않겠다는 선언이기 때문에 아니, 저는 맞아요. 그 더 큰 절박함. 의미가 있다. 신라 같은 희망만 있어도 네. 절대로 놓지 않고 네. 붙들고 갈 것이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 아까 한민족끼리 쇼 네. 얘기 말이에요. 쇼 네.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논평 가치가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홍준표 대표가 만약에 그 김원준의 쇼라는 노래를 좋아하신다면 네. 상당히 철학적이죠. 네. 뭐냐면 이 세상은 하나의 무대고 우리의 인생은 쇼고 나는 그 쇼의 주인공이고 네. 그러니까 이런 차원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참 모든 게 다 쇼니까. 그렇죠. 이 프로 이름이 이게 그 정치쇼 멋진 아닙니까? 쇼죠. 그래서 이 최근에 개봉한 영화 중에 위대한 쇼맨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네. 이게 서커스를 처음 창시한 사람 얘긴데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 국민들이 야 정치적으로 다 쇼 아니야? 저렇게 국회에서는 일하기 싫어하고 싸우고 이 본회의 공전하고 하다가 네. 저녁엔 같이 술 마신다며 여야 의원들이 그렇게 싸우든 사태질하는 사람들이 친하다며 그건 사실이죠. 장 기자님은 잘 아시니까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 쇼로 본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쇼를 또 쇼로 보는 이 액자형 무한 반복 속에서